안녕하세요. 화가 김성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원금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공기원금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공기원금법이 이제 풍경화나 정물화나 심지어 인물화한테까지도 유용히 쓰일 수 있는 그런 법칙인데, 아주 간단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공기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제가 이제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공기용금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어둠은 가까이 있을수록 어두워지고 밝음은 그와 반대로 멀어질수록 어두워진다 입니다. 이런 식으로 밝음은 아주 서서히 어두워지고 어두움은 반대로 아주 서서히 멀어질수록 밝아지는 것, 이게 기본적인 공기원금법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어둠과 밝음이 이렇게 변한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것이 이제 거리라고 했을 때 밝음이 여기서 시작이 되면은 아주 조금씩 이 밝음이 잃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둠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그 어두움이 이뤄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보여지는 현상처럼 이 어둠과 밝음의 명도의 대비가 만들어지는 강약에 따라서 거리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비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거리감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이 원칙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은 게, 빛의 위치에 따라서 특히 밝음이라든지 어둠에 대한 그런 공기원금법의 적용이 약간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도의 대비를 만들어줄 때, 화면을 그러니까 구성을 해줄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빛의 위치예요. 우리가 풍경화를 생각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빛의 요소는 이 햇빛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낮이라고 했을 때 해가 이렇게 머리 위에 떠 있으면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 원금법이 적용이 됩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어둠은 어둡고 밝음은 밝고, 멀어질수록 어둠은 밝아지고 밝음은 살짝 어두워지고, 이 원리는 우리의 눈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눈에서부터 물체 간의 거리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사이, 이 공간에 있는 먼지라든지 혹은 수분이라든지 그런 요즘 미세먼지가 있겠죠. 이러한 요소들이 쌓이는 양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이 빛의 정보들, 색의 정보들이 약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두 번째로 이 빛의 위치를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 빛이 반사돼 가지고 우리의 눈까지 오는 이 거리에 따라서 그 정보의 강약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햇빛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우리 눈과의 거리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빛의 세기로 사물들을 비추기 때문에 밝음에 대한 요소는, 혹은 이 어둠에 대한 요소는 우리의 눈과 사물의 중간에 껴있는 그러한 공간적인 요소들로 색이 변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빛의 위치가 중요시 될 때가, 예를 들어서 석양이나 일출 같은 경우 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사물이 있다라면은 이 밝음이 어쨌든 빛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밝음보다는 더 밝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밝음이 항상 가까워진다고 밝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색의 정확도 같은 거는 어쨌든 눈과 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한 이 명도의 대비, 강약 같은 거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여전히 이쪽에는 이 그림자, 어두운 부분의 빛이 많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이 명도 대비 부분에서는 확실히 약합니다. 이쪽이 어둠이 10이고 밝음이 5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어둠이 5가 되고 밝음이 한 2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명도 대비가 3이고 여기는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숫자가 이 명도 대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숫자를 대입한 거고, 이러한 명도 대비의 조절로 이 거리감이라는 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위치에 따라서. 구름길 나는 경우는 사실 훨씬 간단합니다. 빛이 동일하게 고루고루 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되 약간 살짝 구름이 끼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밤인 경우는 어둠은 비슷하지만 어디에 빛이 있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웃기게 생겼는데 달입니다. 어디에 빛이 있느냐에 따라서 밝음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밝음의 위치만 달라지지 어둠의 위치는 항상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체가 있고 이쪽에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빛이 만약에 여기서 비치고 있으면은 얘가 더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얘를 비치면은 이쪽 면이 좀 더 밝아지지만 거리상으로 봤을 때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멀어지면은 요 빛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 근데 동일한 빛은 또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늘에서 오는 이 달빛일 수도 있고, 혹은 구름낀 날 하늘에 반사가 된 도시의 빛으로부터 반사가 돼서 내려오는 그런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동일한 양의 빛들을 받으니까 이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거리에 따라 그 강약이 주어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하늘에서 빛이 내리고 있는 부분이라면은 요것이 우리의 시점과 가까우니까 더 밝은 데가 되겠고, 이쪽은 더 어두운 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요 밝음도 요 거리에 따라서 훨씬 밝아지고 요 거리에 따라서 덜 밝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쪽에서 빛을 우리의 시점으로 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이 빛은 스스로가 반사를 시키지 않고 직접 발광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장 밝은 빛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거리와 상관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경 같은 경우는 어떠한 빛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요. 항상 이 시점과 거리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같은 종류의 빛이 쬐고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세 종류의 빛이 쬐고 있다고 했을 때 이 거리에 따라서 아주 약간의 변화를 줘야지 이 빛 간의 거리감도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빛이라는 요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강약이 조절이 되는 게 크다면은, 어두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일정합니다. 빛은 왜냐면은 반사를 시켜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그 위치와 혹은 그 종류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어둠이라는 거는 빛의 부재에 의한 현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간적인 영향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빛이 있느냐에 상관없이 어떤 씬이든 간에 어둠이라는 거는 가까이 올수록 더 어둡고 멀어질수록 조금씩 그 어둠을 잃어간다 라는 개념만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야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경 같은 경우가 이제 어둠이 고루고루 깔려 있어 가지고 모든 어둠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보일 때가 많은데, 사실 어두운 공간 속에도 이 눈과 그 공간 간에 이 중간에 껴있는 그러한 먼지라든지 수분이라든지 한 요소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정보도 아주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색들을 조율을 해주는 게 사실 밝은 색들을 조율을 해주는 것보다 조금 더 까다롭고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예시로 풍경화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을 그려볼 겁니다. 간단하게 공기원근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디테일적인 요소는 다 배제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블락킹 수준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이 빛 조건은 이제 바로 위에서 내리쬐는 그런 정오 시간대 그런 빛이고, 이제 멀리까지 보이게 되는 그런 맑은 날의 풍경인 거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기원근법의 이 원칙들을, 그 요소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앞쪽에 몰려있는 이 그림자들의 이 명도들, 이 진하기를 같은 색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팔레트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조금씩 밝아지면서 이 시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그림자가 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서부터 진하게 시작을 하고 조금씩 거기서부터 이 다음 단계에 있는 물체일수록 서서히 밝아지는 겁니다. 또 이제 가장 어두운 거를 칠할 때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진한 색을 만드는 것보다 거기서 아주 살짝 밝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진에서나 가장 어두운 부분이지 실사에서 저 색이 가장 어두운 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어두운 색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기에 있는 그림자조차도 시점과의 공간이 이제 그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검은색에 가까운 수준의 그런 어두운 색은 최대한 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멀리 있는 하늘을 그려올 때 저 구름 같은 경우도 아주 밝은 하얀색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시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물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밝아 보이더라도 생 하얀색을 써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런 밝음들은 가장 밝은 색을 써주지 말고 아주 약간의 색깔들을 넣어서 저렇게 슬쩍 이렇게 덜 하얗게 약간 구름이 이 회색빛처럼 되듯이 해주는 게 좋아요. 가장 멀리 있는 이 밝은 부분부터 다시 이제 반대로 앞으로 올 건데요. 저 이 산에 있는 저 푸른 그림자와 저 산등성에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안 드러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명도의 차이가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이 멀리에 있다라는 존재를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명도, 어둠과 밝음의 명도 대비에 치중을 해서 이렇게 색을 만들어주고, 앞으로 다가올수록 채도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또 밝음도 같이 동시에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밝아짐과 동시에 그 색의 정보가 시점과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이 선명도가 단순히 명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채도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채도를 올려주면서 흰색을 같이 섞어줘야지 그 앞으로 오는 그 선명도가 잘 살아납니다. 이제 명도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채도하고 지금 살짝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앞으로 온다고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밝음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들어가는 녹색 같은 부분은 이 채도 자체, 이 색이 가지고 있는 이 명도, 색의 진하기가 저 들판에 있는 저 잔디들이나 흙들보다 더 강한 색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빛을 받는다고 같은 밝기를 나타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채도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진하기를 만들어주고 그 수준 안에서 점점 밝아지는 효과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같은 위치에 이러한 잔디와 저런 나무가 같이 존재하는 부분이 이렇게 늘어날 때 이 밝은 부분의 이 명도 자체가 동일하게 보이면 안 되고요. 색이 다름으로 인해 보여질 수 있는 이 진하기의 다름은 나타내 줘야지 이 색감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번째로 보여드릴 예화는 이제 이 야경 그림인데요. 동일하게 이제 블락킹 수준으로 그림을 진행시켜 볼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구도랑 형태를 따주고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빛들이 어디서 오냐, 그러니까 빛의 요소들을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길가에서 비춰지는 저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메인 빛은 저 뒤쪽에 그 길가에서 빌딩 사이에서 나오는 저 빛이 이제 가장 메인인 빛 소스가 될 것 같고, 이 어두움을 칠해줄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둡고 검게 보여도 가장 어두운 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주 살짝 밝혀준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주고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밝혀줄 때 이 검은 색에도 그 색의 온도와 색의 종류가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인으로 이 야경 그 씬이 그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빛감, 채도가 뭔지를 파악을 하면은 그 어둠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메인이 약간 따뜻한 빛이 그 주로 분위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빛들이 살짝 전염이 되면서 그 빛에 또 반대되는 약간 보랏빛과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적색을 포함하고 있는 어두운 빛, 그 다음에 약간 푸른 쪽으로 기우는 어두운 빛,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부분에 따라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앞쪽에 가장 어둡게 지정되는 부분에 그 가장 어두움을 지정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점점 밝은 어두운 색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색의 요소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거기에 반대되는 채도를 써주는 거예요. 지금 밑에 따뜻한 빛깔의 주황빛, 붉은빛이 올라오니까 보랏빛에서 살짝 푸른빛으로 위로 갈수록 빛이 멀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후에 아주 밝은 하이라이트가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또 어두움을 조절해 주면 됩니다. 이 빌딩 같은 부분도 나중에 저 밝은 빛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들을 생각보다 그렇게 어둡게 안 칠해줘도 돼요. 왜냐면 밝음이 만들어내는 명도 대비가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를 해주고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밝음 진행할 때는 이제 가장 밝은 부분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해주는데요. 이유는 이제 빛이 어디서 오는가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곳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조금씩 어두워짐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가장 밝은 부분을 설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 빛이 어디 쪽을 비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바라보고 있는 곳과 바라보지 않는 곳의 명도 대비가 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빛을 먼저 찾아서 그 빛을 설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이런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빌딩 사이에 빛의 요소들이 한 가지 이상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제 그런 빛의 요소들, 그런 표면을 밝히는 그런 밝음을 만드는 요소들을 적당히 잘 파악을 해놓고, 또 거기에 이제 거리들과 세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분은 밝아지고 어떤 부분은 빛이 있지만 여전히 그림자처럼 보이고 하는 요소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건물의 윗부분 같은 경우들이 이제 지금은 약간 구름이 낀 그런 야경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빛이 상대적으로 많이 약해서 어둠들이 많이 겹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아주 미세한 명도 차이를 찾아서 구분을 해줘야지 너무 이 평면적으로 플랫해지지 않고 공간감을 최대한 나타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오는 빛이 그림자를 만드는 거고 혹은 밝음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그런 구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미세한 변화를 줘야지 깊이감들을 조성해 줄 수 있습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밝음과 어두움의 그런 대비들이나 묘사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이제 동일하게 초반에 설명을 했던 그런 명도 대비에 의한 그런 컨트라스트들, 그런 부분에 이제 치중을 해서 밝음과 어둠을 구분을 해두되, 그러한 대비의 정도는 앞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작게, 훨씬 더 약하게 표현을 해줘야지 이 뒤에 것이 너무 튀어서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뒤에 있다라는 느낌을 유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고려를 해주면서 그 밝음도 나가되,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어두움을, 동일한 어두움이 쓰여지지 않게 주시하면서 쓰는 겁니다. 이 야경 같은 경우는 밝음들이 이렇게 시선으로 직접 다가오는 그런 빛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밝음이 만들어내는 이 명도 대비들이 어두움을 충분히 어둡지 않게 쓰고도 그 대비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가장 밝고 뚜렷한 채도의 그런 빛깔은 이제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면은 이제 앞쪽에 가장 어두운 색들이 쓰였기 때문에 저 명도 대비로 인해서 이 시선을 확 끌어들이는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공간에 들어가는 저 어두운 그 묘사거리들, 지금 이제 창문 같은 경우도 같은 어두운 색으로 동일하게 써주는 것보다 이제 빛의 위치에 따라서 그 빛으로 가까이 위치한 어두운 묘사일수록 그 빛의 정보를 포함시켜주면 좋아요. 그 말은 이제 그 밝은 정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이 뜨고 있는 그 채도가 있잖아요. 지금 밑은 이제 약간 주황빛, 붉은빛, 그 따뜻한 빛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빛의 요소를 그 어둠에 살짝 포함을 시켜주면은 그 빛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야경을 그릴 때는 빛의 위치들과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최대한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주는 것, 그리고 어두움은 그와 상관없이 나와 가까이 있는 곳이라는 것과 거기서부터 멀어진다라는 개념을 사진엔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임의적으로라도 이미지에 적용을 해주면은 공간감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